민주당의 선거 패배 이후에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의원이 다시 계양산에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 지지자들과 만나는 행사를 연 건데요. 지지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당권 도전의 기지개를 켜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네, 개항을 당원 여러분, 특히 이제 표현이나 이런 거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 쓸데없이 과도한 표현을 하게 되면 공격의 빌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좀 포지티브하게 우리 개딸 여러분들, 양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과격한 표현, 또는 거친 표현, 예를 들어 억압적 행동 이런 것들이 자기 최근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적개심을 강화할 뿐이죠. 여러분이 안 하는 게 맞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자, 이 행사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이재명 의원은요, 무건수행 중이다라면서 말을 극도로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지지자들과 만나는 이런 행보에 나선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당권 도전에 본격적인 이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도 당권 도전에 대해서 부정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죠. 그렇다면 정치인의 언어로 이걸 해석하자면 출마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인 보복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각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뭐 이재명 의원께서 당대표에 도전하실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100%에 네네.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인터뷰에서 보셨습니다만 이 개딸들의 성원은 고맙지만 좀 자제를 하기를 당부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권 도전도 중요한 투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좀 부정적인 부분이나 논란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것들을 좀 자제시키고 일단 조심하는 그런 모습은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내 일부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과연 정치인 이재명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장성에 상당히 제어가 되는 부분이 많고 본인들의 어떤 의견 표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폭력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영표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좀 모욕적인 언사를 올린 그런 여성 지지자에 대해서도 이재명 의원이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서 당사자가 또 직접 사과를 하지도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민주당이 하나씩 전열을 가다듬고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다. 물론 강성 지지층의 어떤 목소리를 하지 말아라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그 방식과 관련해서 지도자라면 본인의 강성 지지층도 안고 가야 되겠지만 더 멀리 이 중도층을 좀 흡수할 수 있고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지자들은 당대표 이재명을 연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은 직접적인 말은 여전히 계속 아끼고 있는데요.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죠. 정당의 주인은 이 너무 당연한 원칙들이 관철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문제죠.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는 당, 또 당원 조직이 단단한 정당, 그게 진정한 민주정당이고 일단 개항을부터 당원을 2배 정도는 늘리자. 자, 국가에서 국민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당에선 당원이 중요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만 지금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전에 이 투표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인데 여기서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게 지금 이재명 의원에겐 유리하거든요. 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것이 당원들의 직접 투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대의원이라고 해서 네. 이제 그 뭔가 투표권이 뭐 한 표당 거의 100표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대의원들의 투표가 한 45% 정도로 가장 높게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 대의원이라는 분들은 주로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임명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당원들의 직접 투표를 하게 된다면은 거의 뭐 당연히 당선될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조금 남는 부분이 100% 당선이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대의원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의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잡고 있는데 네. 아직도 현역 의원 중에서는 친명계라고 분류되기 어려운 과거 친문 세력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의원 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출마를 했다가 혹여나 대의원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재명 의원이 낙선을 하게 될까봐 이거 없애버리고 그냥 당원들 직접 투표하는 거로 바꾸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과거 친문 세력 같은 분들은 무슨 소리냐, 이거 우리 당의 전통인데 지켜야 된다라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서서히 당권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 패배에 이재명 책임론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 검경 수사 압박은 나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평가를 내렸네요. 사실 지금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실제로 대통령 출마하게 했고 당선시켜주는 꼴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나오게 유인해 주더라고요. 백현동 수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통해서 사정 정국이 이어지면은 야당으로서는 반드시 할 말이 있고 반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야당은 뭉쳐요. 따라가면 뭉치죠. 과거에도 이재명이 그랬지 나오게 않습니까? 된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비대위는요, 선거 패배 후유증을 겪고 있는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계속 젠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